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직장인이라면은 직업병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 증후군인데요. 오랜 시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이 앞으로 휘는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목 증후군은 나중에 목 디스크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현대인들의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목 디스크와 거북목 증후군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에 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북목 증후군 사실 이제 정말 많이 들어서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면서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휜다 해서 거북목 증후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죠? 네, 요즘 의외로 목 통증으로 인해서 또 거북목으로 인해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장시간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장기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목 증후군은 평소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척추 질환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정상인의 경추 사진에서 보면은 목뼈가 C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목뼈 모양도 이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예.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일자목이 되어 있습니다. 뻣뻣해 보이네요. 네, 목뼈에 그런 배열들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일자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경추목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계속하면서 변형이 오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약간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은 꽤 심한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목이 조금 앞으로 간 것뿐인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네, 의사인 저도 이제 장시간 이렇게 미세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고 이게 장시간이 되다 보면 뼈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도 굳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다 보면은 목뼈 자체의 변형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두통이 유발된다든지 또 심할 경우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네. 또 나중에는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라든지 또 팔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목을 이렇게 앞쪽으로 1cm 이렇게 내밀었을 뿐인데 네. 목뼈에는 약 2 내지 3kg의 그런 하중이 더 걸리게 굉장하네요. 돼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이런 분들에서는 최고 약 15kg 정도의 하중이 더 걸려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계속 목마를 태우고 다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도 네, 되겠어요. 그렇네요. 두통이나 쉽게 피로해지는 원인, 이 거북목 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목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 쪽까지 통증이 내려오시는 분들은 한번 거북목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병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자가 진단해 볼 수는 없을까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자가 진단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데요. 우리 일단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옆에서 봤을 때 네. 우리 귀 중앙과 어깨 가운데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그어봅니다. 네.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봤을 때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2.5cm 이상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거북목 증후군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5cm 이상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심각한 이런 거북목 증후군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자가 진단이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네요. 자,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병원에 가면은 그럼 이 거북목 증후군을 진단하려고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거북목 검사
거북목 증후군의 검사 가장 흔한 것이 엑스레이 진단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통은 C자 모양의 이런 곡선이 돼야 되는데 일자 모양이 되어 있거나 더 진행될 경우에는 역C자 모양으로 이렇게 목이 앞으로 정말로 굽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보통은 뭐 간단합니다. 목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네. 또 목을 이렇게 꼿꼿이 고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30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목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고 놔두면은 우리 목에 이런 배열이 좋지 않게 되고 또 목에 역학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바른 자세를 했는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더 심할 경우에는 목에 근육 주사나 또는 인대 주사나 또 프롤로 치료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최충격파 같은 그런 초음파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북목 증후군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평소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 또 사실 이게 예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외에 또 도움이 되는 생활 수칙들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른 자세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시간에 10분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어깨와 그리고 목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깨를 펴고 네.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꿈치를 이렇게 깍지를 껴고 목 네. 뒤를 가볍게 이렇게 누르면서 눌러요. 목을 지그시 네. 눌러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이 많은데요. 맞아요. 컴퓨터 작업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냥 그 상황 자체에 세팅이 하지 말고 이렇게 모니터 거치대 또는 받침대를 해서 내 눈높이 또는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면은 이런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고 또 목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거북목 증후군을 그대로 두면은 목뼈에 변형이 와서 더 큰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질환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우리 목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목이 좀 아프다 이러면은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잘 못 자서 맞아요. 그렇겠지. 네, 담이 걸렸나 하죠. 그래서 이제 파스나 붙이자 또는 뭐 진통제나 좀 먹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별것 아니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작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심각한 질환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네. 경추간판 탈출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신경관이 좁아지는 경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신경 앞쪽에 있는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 자체를 압박하는 경추 후종 인대 골화증 같은 이런 척추 질환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이 거북목 증후군은 그렇다면 한마디로 목이 좀 건강하지 않다라고 우리 몸이 신호를 준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디스크로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목 디스크 환자 최근에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목과 또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분들의 약 40% 내지 50% 정도가 30대 이상의 성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고 또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디스크도 이렇게 퇴행되면서 목 디스크가 많은 거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산업 사회에서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이런 젊은 분들, 30대 이상의 젊은 분들에서도 이렇게 컴퓨터 사용이나 이런 전산이나 IT 기계 사용이 많다 보니까 목 디스크 이렇게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 단순히 목만 아픈 게 아니라요. 두통도 생기고요. 또 쉽게 피로해지고요. 어깨나 팔 쪽으로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거북목 증후군인지 아닌지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키 중간선과 어깨 중간선, 이 세로선을 가상의 선을 그어주세요. 두 선의 간격이 2.5cm 정도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cm가 넘는다면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가족들과 함께 서로 봐주시고 좀 이상하다면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수 건강클리닉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목 디스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목 디스크 중에서도 이 디스크라는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디스크 하면은 병명으로 많이들 알고 예. 계신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연골이잖아요. 예. 네, 디스크에 대해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디스크 하면은 대부분 분들이 뭐 방송에서 보거나 또는 뭐 인터넷을 하거나 또는 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서 잘 아신데요. 네. 이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고 우리 척추의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물렁뼈 또는 연골인데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이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체중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 디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경추간판 이렇게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경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의 모양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얀 부분에 이렇게 있는 물질이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뒤에 노랗게 보이는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보입니다. 빨간 원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안쪽에 있는 말랑말랑한 수액이라는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네. 그 굳어진 것이 싸고 있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섬유태라는 이 막이 찢어지고 퇴행되면서 또 약해진 틈을 따라서 구멍이 생기면서 뒤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나타나는 것이 목 디스크 또는 경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본 이 디스크, 특히 목에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게 경추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목 디스크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목 디스크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안쪽에 있는 물렁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뒤쪽에 신경을 눌러서 목이 아프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아프고 날개뼈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하는데요. 네. 이 디스크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쪽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말랑말랑한 이런 디스크가 나이가 들고 수분이 빠지면서 조금은 퍼석해지면서 이 디스크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떨어져 나온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요. 네. 근데 굳으면서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약해져 있는 이 섬유태를 찢으면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이런 연성 디스크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디스크가 오래돼서 뼈처럼 딱딱하게 석회화되어 굳는 이런 성질이 있고 일부는 또 척추뼈와 뼈 사이에 골극이라 그래서 네. 이 가시뼈가 자라나서 이 뼈랑 같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성 디스크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목이 아프고 팔이 저려가지고 병원 와서 사진을 찍어보고 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연성 디스크가 많고요. 뭐 2년,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전번 팔 힘이 떨어지고 손가락에 살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쥐는 힘도 떨어지고 이렇게 서서히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경성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종류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목이 뻐근하고 아프다는 분들 사실 주위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 목뼈가 척추뼈 중에서도 유독 약해가지고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목뼈 보시면 우리 허리뼈나 등뼈하고 다르게 이렇게 되게 작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나 등은 이렇게 근육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뼈에서 목뼈는 가늘고 또 근육량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또 목은 전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외상에 노출됐을 때 이 손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자동차 교통사고 났을 때 보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올 때 이렇게 뒷목을 뒷목 이렇게 잡고 나오시죠. 잡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목이 손상이 많고요. 특히 자동차에 의한 후방 추돌 시에는 이 목이 갑자기 큰 충격에 의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젖혀지다가 그 반동으로 다시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목 주위의 목뼈뿐만 아니라 신경이라든지 또는 근육이나 인대까지도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합니다. 네, 그런 교통사고 났을 때 정말 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네요.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목 디스크와 거북목 증후군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목이 좀 아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깨나 팔 쪽까지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 목은 아픈 거는 못 느끼고 제일 처음에는 어깨가 좀 이래 목하고 다리 옆으로 어깨가 오른쪽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아플 적마다 그냥 물리치료 좀 하고 이랬는데 요 걸려서 자꾸 물리치료 해도 또 뭐 그때 불고 완화가 안 되고 이래서
있었는데 중간에 또 허리가 아파서 네. 그 이제 물에서 내려오나 싶어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 던져서 그래 병원에 갔더만은 협착증이라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시술로 주사를 2번 맞았거든요. 목에 목이 시술을 아픈 게 아니고 목이 아팠는데 네네. 시술은 허리가 아프니까 목 아픈 거 어깨 아픈 거는 그만 생각이 안 나고 허리 너무 많이 아, 아팠어요. 시술은 그래서 허리에 받으셨어요? 예예 예, 예. 허리에 시술로 2번 받고 네네. 한 번 받고 조금 낫길래 이제 살살 조금 걸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네네. 들어가서 이제 받았는데 그거는 지금은 좀 낫거든요. 예, 많이 예.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좀 안 좋고 그랬는데 그건 좀 목이나 괜찮은데. 어깨는 어떠세요 지금? 목이 어깨가 예 많이 아파서 지금 이제 한쪽에만 오른쪽에만 아파가지고 예, 예. 이제 이랬는데 또 걸려서는 왼쪽까지 다 아프거든요. 어머니 목 쪽으로 이렇게 뭐 엑스레이나 CT나 뭐 다른 검사를 해보셨어요? 예, 옛날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병원 하는데 가서 MRI를 찍었는데 치료 받으려고 간 게 예, 아니고 예. 병문안 가서로 한번 찍어봤는데 MRI를 찍었는데 목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목 디스크면 수술을 나면 안 하려고 예,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 안 갔거든요. 예. 어머니 그래는 그 목이 이렇게 아프신데 지금 이제 결론은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근데 하는 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깨나 또는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돌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이렇게 들었을 때 혹시나 어깨가 많이 아프고 그러진 않으세요? 지금 그걸 못합니다. 뒤로 못 돌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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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손을 조금 가면 아프고 바로 예. 이제 앞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네, 어머 네.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예. 목 디스크에 의한 증상은 이건 어깨나 팔의 운동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목이라든지 어깨나 손이 저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이렇게 50대, 60대 이상 우리 어머니나 또는 우리 아버님들 경우에는 이렇게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자체에 흔히 말하는 우리 오십견 네. 이게 어깨에 관절염이 있다든지 또는 주위에 회전근개라 그래서 인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거 좀 찢어진다든지 이런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게 통증이 있는데요. 이런 네. 경우에는 팔을 들거나 어깨를 이렇게 돌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이럴 때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목 디스크는 있지만 그 증상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자체에도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필요하면은 물리치료나 최충격파나 이런 치료를 좀 하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래된 것 같은 내가 지금 예. 나이 있고 하니까. 예, 어머니.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그 치료 받으시는 목 디스크를 그 진료 받으신 선생님한테 한번 가셔서 어깨 쪽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형외과로 가야 되죠. 예, 어머니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 네.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네. 네. 병원을 가서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이랬는데 허리는 그다지 뭐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네. 네. 4번에 조금 뭐 신경이 눌린 거지 제가 네네. 그 신경이 눌린 그 정도로 가지고는 제가 되게 아픈 걸 갖고는 상관이 네. 없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이제 허리는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목도 이제 원래 아팠었거든요. 예. 그래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어봤는데 다른 병원에서 찍어봤는데 목 5번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목 디스크가 그 치료만 있던가요? 가서 아니면 이제- 협착증이나 이런 게 있던가요? 어떤 병이 네? 있던가요? 목에 어떤 병이 있던가요? 목 디스크라. 목 디스크라 그러고요. 예, 목 디스크인데 그 크게는 뭐 제가 이 목 디스크가 네. 있는데 이 목이 아프면서 그 머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네. 어지럼증과 예. 이제 통증이 같이 네네. 동반되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는 막 정신이 없는 거라요. 너무 아파서. 예. 네.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치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치료를 하셨죠? 그 이제 허리하고 목하고의 그 네. 신경 치료를 네.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6월 달인가 이래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안 갔어요. 혹시 어머니 그러니까 목 쪽에 CT나 MRI나 이런 정밀 검사는 안 해보셨어요?
뭐 그건 했어요. MRI는 찍었어요. 찍어 보셨고요. 예, 허리도 MRI 찍어봤는데 그 두 가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네네.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네. 가도 안 주로 되고 어머니가 아프신 게 목만 많이 아프세요? 어깨나 팔이 저리거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목도 아파요. 뭐 어깨도 아파요. 어깨도 아프시고 이렇게 어깨도 아프면서 팔꿈치에 예예. 팔꿈치도 아프고 네,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네. 퍼지신 것 네, 같은데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사진을 안 봐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봤을 때는 목 디스크가 분명히 5번, 6번이나 이런 가장 호발하는 부위가 그런 부위라서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환자마다 이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달라요. 어떤 네. 분들은 이만큼 나왔으면 정말로 수술을 받을 정도로 많이 아파야 되는데 자기는 목 통증만 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팔이 시리고 저리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사진에 보면 똑같은 양인데 마비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디스크 양이라든지 또 본인의 신경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눌려지는 기간에 따라서 신경이 적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만큼 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어머니는 생각보다는 그런 증상이 만약에 심하게 나타나시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가장 많은 하는 게 신경 차단술이라 그래서 네. 목 쪽에 이제 눌려진 신경에 특수 약물을 넣어서 신경주의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아울러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아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위에 물리 치료를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1년 정도 됐으면 다시 한번 MRI를 찍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조금 튀어나온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튀어나왔다든지 또는 디스크가 오래 있고 이전에 있던 협착증이 이렇게 같이 동반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에도 목 관절이 있어요. 우리 무릎에도 무릎 관절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관절도 약해져서 끄떡끄떡 흔들리고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이전에 디스크에 의한 통증만 생각하다가 이제 구조적인 이 관절에 의한 이런 통증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여러 방면에 대해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고요. 그렇게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어머니 지금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니까요. 일단 검사한 지 좀 오래되셨으니까 MRI 한번 다시 권해드리고 계시고요. 또 14년 6월에 신경치료 받으시고는 다시 안 갔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치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그 지금 목이 이리 아프면은 예. 네. 목이 좀 안 아프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 발도 안 아픈데 네네. 허리가 딱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맞아요. 그런데 목 때문에도 그러는 거야. 예, 맞습니다. 어머니 목에서 디스크가 있으면 이 신경이 목 자체에 있는 신경은 보통 이렇게 목 자체나 팔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눌릴 경우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도 누르면 네. 허리나 또는 다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몸의 목뼈나 등뼈, 허리뼈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우리 공장의 기어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아래쪽에 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두통이 있다, 어지럽다 네. 이런 것들도 결국 목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져서 안쪽에 혈류순환이나 또는 뇌촉수액 순환이 안 된다든지 또는 목 주위에 근육이 경직되면서 이 근육 안에 있는 신경이 경직되면서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찾아가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좀 뺐는데 이 지금 증세를 가지고 너무 치료가 될 수는 있는가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생명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치료는 충분히 병원 가셔서 다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네. 낫는다고요? 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 5년 전에 네. 그 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제 병원을 내원한 적은 있었는데 네. 그때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네. 엑스레이상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진통제 먹고 물리치료 한 2번 하고요. 네네. 괜찮아서 이제 병원을 안 갔어요. 네네.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한 5년 지났는데 최근에 네. 약간 목은 계속 불편했지만 최근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네네. 잠을 잘못 자면 왜 근육이 담붙는단 그렇죠. 말 네, 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증상인 줄 알고 파스도 붙여보고 예. 뭐도 했는데 우연히 방송 보다가 네. 이게 목 디스크 진행이 좀 된 건 아닌가. 예.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 돌리는 것도 잘 안 네네. 되고 네, 그렇죠. 뒤로 젖히는 거 남들은 잘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전화하시는 우리 애청자분 그 목소리가 되게 애되게 보이는데 나이가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30대세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대 이런 나이에 목 디스크가 오는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드물고요. 네. 그렇지만은 자기 직업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나이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목 디스크보다는 거북목 증후군 이런 목뼈 자체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이렇게 다른 병이 없더라도 이렇게 좀 과로를 했다든지 최근에 목에 충격이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 목 근육이나 인대 경직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 별 문제 없이 건강히 나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만성으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만성이 되면은 꼭 목 디스크처럼 뭘 해도 안 낫는데 나는 너무 괴롭고 사진에는 괜찮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조기에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일단 진료를 받기는 이게 목 디스크 저기 거북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실생활에서 예예. 치료에 좀 도움될 만한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목이 아프니까 잘 때 네네. 목을 베개를 이렇게 목 뒤쪽에 이렇게 대고 네네. 얼굴이 내려가게 바닥에 닿게 이렇게 자는 편이거든요. 예, 일자라니까. 그런 네. 내용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하는 것처럼 목 주위에 이렇게 베개를 한 6에서 8cm 정도 이렇게 베는 것도 좋고요. 바르게 누워 있는 것도 좋지만 옆으로 돌아서 누워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누워 주무실 때는 우리 다리 사이에 베개나 다른 이렇게 부드러운 쿠션 같은 걸 넣어서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목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이런 운동들도 괜찮고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로 젖혀서 어깨를 풀어준다든지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한다든지 또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당긴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이렇게 시중에 서적이나 또는 인터넷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따라하시고 30대 여성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뭐 좋아하신다면은 요가나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유연성을 기르고 목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에 이런 경직을 푸는데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도 그렇게 꾸준히 하면 이렇게 목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빨리 감사합니다. 나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만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목 디스크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거북목 증후군이 목 디스크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거북목 증후군 말고도 목 디스크가 생기게 하는 원인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목 디스크 자체는 가장 근본 원인은 이게 퇴행성 병변입니다. 좀 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디스크도 관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나빠지고 또 나빠진 이런 안 좋은 디스크에는 충격이 많이 가고 더 손상을 받는 이런 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안 좋은 자세라든지 안 좋은 생활 습관 또 직업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목 디스크 환자들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방금 전화 통화하신 네. 우리 여성분도 그렇고 전산기기를 쓴다든지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 좋은 자세를 고치지 않고 늘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 이게 통증도 유발되고 또 이게 만성적이 되면은 결국 만성적인 목 통증이 어깨 통증이 있고 이렇게 경추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북목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 모두 바르지 못한 자세가 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 목 디스크 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목에 통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앞서 상담 전화에서도 보니까 어깨나 팔은 물론이고 발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네. 목 디스크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목 디스크도 초기부터 정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증상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뻐근하다든지 또는 목이 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전하고 다르게 두통이 있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뭐 안구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뭐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프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젓가락질 하는데 이렇게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물건을 쥐는데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들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마비가 진행되기도 예. 하고요. 팔뿐만 아니라 더 진행됐을 때는 다리까지도 마비가 오고 심한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마비라 그래서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기능이 없어져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상당한 예, 지장을 심각한 초래하는 이런 상태까지도 상태까지도 가네요.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 디스크의 증상, 목의 뻐근함이나 불편함뿐 아니라 두통, 안구 통증 같은 증상, 또 어깨나 손, 팔까지도 저리는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뭐 두통이나 어깨 통증, 또 뭐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 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도 거북목 증후군처럼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목이 아니고 어깨 통증 때문에 네. 이렇게 진료를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깨 MRI를 다른 데서 찍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우리 애청자분 전화 통하신 것처럼 이게 목 통증이 있으면서 어깨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 자체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어깨 자체의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감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이제 자가 진단 방법은 어깨를 이렇게 들어서 어깨나 또는 팔을 들어서 돌려본다든지 또는 뒤쪽으로 젖히거나 위로 들었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어깨에 의한 이렇게 오십견이나 또는 뭐 회전근개 파열 같은 이런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팔이나 어깨의 동작하고는 상관없이 방사통이 손으로 나타난다든지 목 통증이 심해지면은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의 자가 진단법인데요. 목 디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이런 증상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목에 통증이 있으면서 뻣뻣하게 근육이 강직이 일어난다든지, 두 번째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통이 일어나거나 또는 안구에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 팔이 저리거나 또는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네 번째로 어깨나 또 날개뼈가 아프다든지, 다섯 번째로 이렇게 운동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 5가지 증상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목 디스크라고 진단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목 디스크는 이렇게 진단이 됐을 때 이렇게 치료가 중요한데요. 자연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진단이 되고 했을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목 디스크 자가 진단법, 목의 통증, 근육 강직, 팔의 저림, 감각 이상, 또 운동 마비, 두통, 안구의 통증.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시고 그다음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목 디스크고 예. 네. 병원에 내가 97년도 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판정이 나가지고 예. 네. 네. 저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심장도 협심증 되게 수술을 못했어요. 예. 네. 네. 못해가지고 서울 큰 병원을 가락해서 올라갔더만은 또 큰 병원에 또 접수가 빨리 안 돼서 시합받고 그 네. 병원에 가이고 허리 울러 마비근육 왔어요. 아. 예. 그 단계에 97년도 그 단계에는 오직증 마비도 모르더라고 병원에서. 예. 목지수고 언니 지금은 어머니 어떤 상태세요? 목이 예. 목이 아프면서 네. 목이 평소 때 거칠는데 뻐근하게 좀 아프도 또 어떨 때는 통증이 났는데 괜찮고. 어머니 팔은 어떠세요? 팔은 많이 저리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왼쪽 팔 어깨가 예 왼쪽 팔하고 어깨. 엄청 아파가지고 예 네. 숨을 막아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니 이렇게 아픈데 병원 예. 그 근처에 병원을 가셔서 좀 이렇게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예. 어떤 치료하셨어요? 창원인데 예. 네네. 큰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가서 MRI를 찍고 심하게 아프다 그랬겠네. 예.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MRI를 찍었어요. 예, 예, 어머니. 찍으니까 수술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나이가 70대께는 겁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수술을 안 하고 예. 예, 예. 네. 거기는 목 수술한 거매로 그 목 안대를 예, 예. 해가지고 한 30분 땡겨주대요. 예, 어머니. 네. 그거를 한 일주일 하고 목에 또 신경 너무 아프다 사니까 신경 주사를 맞았어. 예, 예. 신경 주사 맞을 때 손끝이 찌리하다 그러면 찌리하다 예. 그랬거든요. 좀 어떠세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좀 그러고 어떠세요? 나서는 조금 아픈 통증은 좀 사라지다 이 완연하지는 않았고 예. 왼쪽 수직이 더 해요. 어. 그러니까 나는 발은 또 허리막 문제가 있는가 했더만 예, 예. 오늘 또 텔레비 보시니까 예, 예. 또 목이 그래도 왼발 그 정도 일단 발가락 끝이 무덤두만 있는 건 살고 예, 어머니 일단은 지금 목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목이 아프다든지 팔이 저린다든지 손이 네. 저린다든지 또 다리에 또 이렇게 발바닥이나 발끝에 감각이 이렇게 나무살 갖고 묻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어머니 상태가 MRI에서 정말로 이렇게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정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내가 심장이 안 좋고 다른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머니 하신 것처럼 이제 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견인 치료를 한다든지 목에 네. 신경 차단술이라 그래서 예. 신경 치료를 해서 잠시 신경의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주고 하지만은 그런 치료들은 또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많이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얼마 안 가요. 뭐 일주일, 3주나 뭐 6주나 뭐 이렇게 한두 달 정도밖에 안 가는데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 다시 맞게 되면은 이전에는 그렇게 오래 갔는데 이제는 뭐 일주일, 2주일도 안 가고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는 요즘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목적으로 이렇게 특수관을 넣어서 미세 카테터를 넣어서 디스크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이 디스크 자체를 제거해 줄 수는 없지만 네. 디스크에서 나타나는 신경의 부종이라든지 또는 주위의 염증 물질들을 없애주고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니까 이런 자극을 없애주는 그런 경추 부위에 신경 성형술 이런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증상을 좀 많이 완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계속 시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 안 그래도 거기서도 얘네 그렇다 굵겠네. 요즘은 좀 의학이 발달돼서 네, 어머니. 제거 안 하니까 예, 예. 겁내지 말고 그래 시술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 네. 말씀 치료를 맞습니다. 조금 받고 나게 조금 덜 아파서 또 이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웬만큼 디스크가 있어도 옛날에는 뭐 약물 치료하고 아니면 수술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 시술을 통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든지 자기가 이제 나는 죽어도 이거 못 하겠다 수술은 이런 분들에서는 이런 시술로 많이 호전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계속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네. 있으신가요? 저, 55년생인데, 네. 네, 샤워를 할 때, 예, 네. 오른쪽 팔을 타월을 갖고 당겨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네.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면은, 네, 팔꿈치도 아프고요. 예, 예. 그래갖고,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지가 오면은 한 7분 약을 지가 와서 먹을 때는 괜찮는데, 네, 네. 네. 또 조금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또 힘이 떨어지고 이래 되더라고요. 혹시 검사를 해보셨어요? 예, 정형외과 가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다 그래 했습니다. 병명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선생님 보시고? 병명이 옳게 병명이 안 나오고요. 예, 예. 목 요게 뭐 몇 번 4번 5번이 조금 예. 뒤로 밀려났다는 예, 이런 예. 그런 이제 의견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뭐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CT나 뭐 다른 검사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예, 엑스레이만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만 찍어 어때요? 예. 요즘 들어서 계속 아프시고 불편하세요? 아니면 조금 나으세요? 아니 그래가 이제 지금은 팔은 조금 이제 힘이 예, 예. 붙어가 났는데 예, 예. 밤에 자다가 예. 피가 자꾸 내려요, 팔이야. 아, 피가 내리고 어쩔 때는 막 머리도 이래 두통도 오고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 TV를 보니까 예, 예. 딱 내 정상하고 똑같은 그런 네, 전화 잘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보시기에 아까 5개 중에 한 몇 개 정도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퇴원되는 것도 100점 만점이네요. 5개 중 5개. 예. 예. 그래. 예. 일단 아버님 만약에 그런 아까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깨 관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신경이 눌려져서 나타나는 건데 안구 통증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예. 목적으로 뭐 예. 내가 99%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겠다 그러면 MRI를 찍을 수 있지만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하면은 이제 목의 디스크나 신경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이런 CT라도 먼저 해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버님도 보시면 본인이 직접 경험했지만 처음에는 발꿈치나 어깨만 아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데는 주사 맞고 덜한데 이제 손까지 저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쥐는 힘이나 또는 움직이는 힘들도 떨어지게 하면은 되게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꼭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목 디스크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원인을 알면 간단하게 치료해서 빨리 나을 수 있는 것 같다 모르고 시간을 끌어서 자꾸 병이 악화 안 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 예. 네, 꼭 예. 병원 찾아가서 정밀한 예. 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목 디스크와 거북목 증후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목 디스크 알아볼까 해요. 앞서서 이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은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그리고 마비까지도 나타난다고 하셨거든요. 네, 무섭죠. 네, 예. 무서운데요. 왜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스크가 파열돼서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누르고 신경의 가운데를 누르면 목통증이 있지만 또 팔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가지신경을 누르면 팔의 마비나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리신경을 누르면 다리 마비도 올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스크가 이만한 양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갑자기 다량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또는 디스크가 양은 많지는 않지만 이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장기간 방치했을 때는 이런 마비 증상들, 운동 마비나 감각 마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요합니다. 네, 이 목 디스크 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CT, MRI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네네.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비수술 치료는 아시는 것처럼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재활 치료, 도수 치료라는 이런 심부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 받으신 것처럼 신경 주사를 맞는 이런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런 치료로 80% 이상 환자에서 목 디스크가 치료가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치료를 수주간 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비수술적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척추 전문 병원들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추 신경 성형술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의 위쪽에 보면은 세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환자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 중앙 부위에 목뼈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 부분 마취를 하고요. 얇은 바늘을 꽂습니다. 위쪽 제일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네. 시암이라는 특수 영상 장치로 보면서 이 바늘 끝이 신경 바로 위에 경막 외곽이라는 이런 공간에 위치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정확한 이런 위치인지 또 신경 모양이 정확하게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요. 네. 이런 준비 단계를 합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이 바늘을 통해서 얇은 1mm 두께의 미세 카테타를 넣습니다. 이 카테타가 이제 디스크가 탈출한 곳, 보통 목뼈 5번, 6번, 7번의 디스크가 많은데요. 이런 위치에 정확하게 그 카테타의 끝을 거치시킨 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로 특수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 주사기는 안에 있는 이 약물은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질 때 이 신경이랑 디스크랑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들러붙어서 유착이 있어요. 이런 유착을 일단 없애주고요. 유착이 없애줘야 이 약물들이 신경에 눌려진 부위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부어있는 신경의 붓기를 빼고 또 디스크 자체에 작용을 해서 디스크에서 나오는 나쁜 염증 물질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을 공격하면 신경세포가 죽고 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중화시키는 이런 약물 치료를 합니다. 보통 시술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고 굉장히 짧네요. 네. 시술하고 나서 한 2-3시간 누워있고 나서는 일어나서 다니시고 당일 퇴원하셔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요.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술로서만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비수술을 택했지만은 치료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비수술적인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디스크를 잘 치료하고 그 성적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뭐 목 디스크 환자 90%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각광받는 신경 성형술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0%는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증상이나 어떤 경우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보통 뭐 저도 의사지만은 수술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어쩔 네. 수 없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너무 현저한 이런 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환자분이 수주간에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운동마비나 감각마비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네 번째로는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서 정상적인 삶의 질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무너질 때, 이럴 때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상황일 때 수술을 필요로 하는 거네요. 네. 자, 이 목 디스크 평소에 바른 자세만 해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평소에 나쁜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나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나쁜 자세, 가장 대표적인 게 높은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고, 높은 베개를 베다 보면 아무래도 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네. 정상적인 목배 C자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굽는 이런 후만증이 생기게 되는데, 높은 베개를 베는 이런 자세가 좋지를 않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하는 증상처럼 목을 앞쪽으로 빼고 있다든지, 또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꾸 눈을 찡그리면서 앞에 있는 물건을 보려고 네. 목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이런 자세라든지, 또는 여성분들 장시간 운전한다든지 또 이럴 때 앞쪽에 너무 이렇게 핸들 쪽으로 가까이 집중하게 고개를, 되죠. 집중하고 뭐가 튀어나오나 네. 보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목 근육이나 인대에는 큰 이렇게 부하를, 하중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고, 이런 자세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높은 베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베개가 각자 선호도가 굉장히 커서 높은 베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높은 베개를 베야지만 잠이 온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어느 정도를 베야 될까요, 그러면? 네, 뭐 베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목에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괴가지고 목에만 받치는 게 좋다, 또는 저는 뭐 그것도 편하던데요. 목침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메모리 폼이 좋다, 여러 가지 네. 말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는 한 6에서 8cm 정도 두께의 네. 높이의 베개를 이렇게 바른 자세로 베고 있는 게 좋고요. 또 바른 자세로 누워 있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실 때는 이 무릎과 무릎,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렇게 쿠션이나 또는 베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상적인 목 곡선이나 허리 곡선을 이렇게 유지해 주면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잠을 잘 자야 한다고들 하는데 6에서 8cm 높이의 베개를 베주시면 잠도 잘 자고 또 목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목 디스크와 거북목 증후군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본인이 만들어서 생기는 병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슨 병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는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 있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상 신호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방치하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팠다 괜찮다 하는 이런 기간을 반복하면서 병은 더 악화되고 결국은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이렇게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주는 게 중요한데요. 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자세와 또는 나쁜 습관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ww.mbcgn.kr MBC 경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 생과수 건강클리닉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금연부터 운동, 체중 조절, 새해 들어 결심한 일 많으시죠?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어느새 1월도 중반이 넘어갔는데요. 자, 사실 이거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런 건강 관리를 부부가 같이 하면은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을 예를 들자면요, 부부가 함께 하면은 66% 정도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지만 혼자일 때는 25% 정도만 했다고 하네요. 자, 부부가 이렇게 운동 관리 같이 하시면 건강도 함께 챙기고 애정도 돈독해지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